안녕하세요. 타임퍼로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턱시도 입고 오라면서요. 이번에도 픽 한번 넣은 거예요. 차에 추리닝을 갖고 왔는데 갔다 오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또 당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타임퍼로. 오늘은 큐님을 직접 모시고 오메가 시마스터 다이버 300 007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저번에 제가 007 했어요. 너무 안 어울리던데. 신제품 발표회가 작년 12월에 뉴욕에서 있었어요. 타임포럼에 이노님이 가서 이벤트 및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이미 했습니다. 하단 탭을 펼쳐보시면 관련 기사 링크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 같으시네요. 멤버가 누군지는 아는데 노래를 잘 몰라요. 좋아하는 멤버들만 찾아보는 스타일이어서.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는 우리라뇨? 네? 저는 007 제임스 본드와 관련된 모델 중에 최초로 레귤러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7,007개 한정이라든지 이 모델은 단종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구할 수 있는. 다음번 007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레귤러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007 영화가 안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군요. 이 모델 말고도 다른 007 에디션도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긴 박스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렇게 박스를 열면 암호 파우치 같은 상자가 하나 나오네요. 파우치에 오메가 007 쓰여져 있습니다. 바버 자켓 소재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왁스 코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왁스가 살짝 먹여져 있는 것 같아요. 뒤집으면 카드가 보이네요. 마스터 크로노미터, 픽토그램과 인터내셔널 워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토그램이 뭔가요? 그림 기호로 설명해 주는 거죠. 픽토그램 보면 제품 스펙과 관련된 표식들이 있는데 로터가 그려져 있어요. 자동인 것 같고요. 코엑시얼, COSC 30바, 5년 워런티, 15,000 가우스, 실리시움, 헬륨 밸브, 티타늄 시계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군용 디테일들. 짜잔. 왜 내 입으로 하지? 네. 이게 다네요? 툴을 넣으라는 자리인 것 같은데 없습니다. 네. 구성이 좋은 것 같으면서 썰렁해요. 여기 뭐가 더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랩을 교체하는 툴이라든지 나토 스트랩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좀 네, 듭니다. 나토 스트랩을 사서 넣고 툴도 사서 넣고 네. 조금 더 풍성한 세트를 본인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레귤러 에디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4세대를 베이스로 하지만 달라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계속 007 시리즈에 출연을 하면서 내가 007이라면 어떤 시계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고 해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계도 가벼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군인이니까 밀리터리 감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이 케이스의 소재가 티타늄입니다. 그레이드 2 티타늄이더라고요. 보통은 그레이드 5 티타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저요? 그레이드 5 티타늄은 합금 티타늄입니다. 그레이드 2 티타늄이라고 하면은 퓨어 티타늄에 가까운 건데 그레이드 5 티타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순 티타늄에 비해서 표면 경도나 강도나 좋았기 때문에 가공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레이드 5 티타늄이 조금 더 어렵다고는 해요. 그레이드 2를 택한 이유가 색감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어둡고 빛의 난반사를 좀 막아준 듯한 재질인 것 같아서 군용시계 같은 느낌은 듭니다. 군용시계 빛나면 안 돼요? 적한테 나의 위치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알루미늄 베젤을 사용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라믹 소재에 비해서 이 표면 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특수하게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일반적인 알루미늄 인서트에 비해서는 표면 경도가 높다고 하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빛의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매트하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얼도 세라믹 소재가 아니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을 해서 매트한 질감으로 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덱스들이 큼직큼직하면서 12시 방향에는 바 인덱스가 두 줄로 되어 있고 3시, 6시, 9시에는 바 인덱스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덱스들은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버 시계에 잘 어울리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오메가에서는 트로피컬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트로피컬 다이얼이 과연 뭘까요? 브라운 색상 다이얼을 트로피컬 다이얼이라고 하나요? 열과 빛에 의해서 변화한 거죠. 근데 그런 시계가 더운 지역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트로피컬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인덱스도 트리튬 야광이 빛이 바랜 듯한 짙은 베이지 색깔을 택했고 베이지 색깔은 베젤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 새 발자국 같은 이거는 무엇죠? 브로드 에로우라고 하는 영국군을 상징하는 마크죠. 군용 빈티지 시계들을 찾아보면 이런 화살표 모양이 있는 시계들이 있는데 영국군에 납품되었거나 영연방에 속하는 호주군이라든지 채용한 시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한테 주어진 시계라고 해서 브로드 에러가 있는 건가요? 그 사람도 영국인이고 군인이니까 브로드 에로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 마크 덕분에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계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4세대 Seamaster 다이버 300은 13.56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13mm가 살짝 안 돼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얇은 시계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라스는 더 튀어나왔어요. 빈티지 디자인이 채택되어지다 보니 돔 사파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인 시계의 두께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케이스의 두께가 살짝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전형적인 Seamaster의 핸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세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인덱스는 어두운 곳에서는 색깔이 확 달라지는데 제임스 본드 리미티드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물속이나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경과 시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침과 12시 방향에 있는 도트만 초록색으로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발광이 됩니다. 역회전 방지 베젤이고요. 두 칸에 1분씩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티타늄 케이스라 그런지 베젤을 돌릴 때의 울림이 선명합니다. 케이스 10시 방향에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헬륨가스 배출 밸브가 마련되어 있고요. 안에 빨간색 링이 들어가 있어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백을 보면 아쉽게도 시스루 백이 아닙니다. 두께를 줄이는 데 솔리드 백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무게를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케이스 백에 브로드 에로우가 각인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는데 왠지 군용 느낌은 좀 나거든요. 분수품 같은 느낌? 007 마크가 6시 방향에 있고 위에 다이버 300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아드 락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메가가 고안한 케이스백 잠금 방식이에요. 풀었다가 다시 잠궈도 현재 위치로 돌아옵니다. 브로드 에로우가 정확하게 12시 방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죠. 알라롱님 같은 시계 변태분들을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관대해요. 0점 안 맞고 이런 거. 괜찮아요. 성도 0점 안 먹 쌌기 때문에. 무브먼트는 오메가의 인하우스 자동 무브먼트인 칼리버 8806입니다. 베이스 무브먼트는 칼리버 8800인데 차이점은 데이트의 유무입니다. 저는 데이트가 없는 시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군용 시계는 데이트가 있으면 사치죠. 데이트가 없음으로 인해서 두께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파워 리저브 55시간 메타스 규격에 부합하는 내자 성능이 탁월한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어스프링이 실리시움으로 되어 있어서 15,000 가우스를 충분히 견뎌내지 않을까 합니다. 시계를 한번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을 돌려서 풀어주고요. 와인딩의 조작감은 부드럽습니다. 1단으로 뽑으면 데이트가 없는 시계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멈춥니다. 핵 기능이 있는 무브먼트이고요. 크라운을 밑으로 돌렸을 때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닫는 느낌 역시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운은 나이아드 락이 아닌가 봐요. 크라운이 나이어드를 하게 되면 오메가의 점유율이 15%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메가는 크라운의 나이아드 락을 채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못했겠죠? 메쉬 브레이슬릿이고요.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오픈을 해서 조심스럽게 넣고요. 저는 손목이 얇기 때문에 안쪽에서 두 번째 구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통과 못할 것 같은데? 가볍게 통과하고 메쉬 브레이슬릿은 손목의 길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잘라내냈잖아요. 일반적인 가죽 스트랩처럼 착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모델 리뷰한다고 했을 때 틱톡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털은 하나도 안 빠지네요. 아 안타깝네요. 슈로 본격적으로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일부러 나토 밴드가 아닌 메쉬 브레이슬릿으로 시계도 구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티타늄 와이어를 꼬아서 메쉬 브레이슬릿을 만들었는데 프레스로 눌렀다고 해요. 누른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처리를 했고 특히 뒷면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있는 털이나 섬유가 끼지 않도록 처리를 했다고 해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의 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광까지도 은은하게 아주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메쉬 브레이슬릿을 자르지 않고 3겹 정도가 되는 버클 두께가 있어서 셔츠 안에 착용하기 위해서는 나토 밴드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 겨울 등장 시간이 왔습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정확하게 100g 나왔습니다. 가죽 스트랩을 끼운 드레스워치 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는 수준. 브레이슬릿이 스포츠 모델이 이 정도 무게라는 건 상당히 가벼운 표현에 속하는 거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원했던 가벼운 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이가 점점 드니까 힘들어서 가벼운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청 헉헉거리면서 뛰시더라고요. 총도 티타늄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좋은 생각인데
새로운 007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가볍고 군용 요소에 빈티지 요소까지 제임스 본드 에디션이나 4세대 시마스터 다이버 300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즐거웠던 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죠? 털이 안 낀다는 것. 너무 좋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